내 옛날 사진 보여줄게. 완전 심한데요? 그렇지. 여드름이요? 여기 턱에 막 여드름이 난리가 났었단 말이지. 이게 여드름이 사라졌어.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는 그때 이 사진에서 보여줬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 피부가. 원장님 저번에 저 세수 잘못하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치. 완전 혼났잖아, 그래서. 그러나서 세수법을 좀 바꿨거든요. 응. 근데 확실히 좀 피부 당기는 게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치. 네. 그러니까 기본을 항상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야, 기본을. 그래서. 피부가 막 좋아졌다 이거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네. 또 뭔가 제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치. 그러면 이제 세안은 똑바로 하기 시작했잖아, 세모가. 네. 그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몇 개가 있어. 예를 들어 피부를 망치는 습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환자분들 와서 상담을 해보면 좋은 것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야. 뭐 팩을 바른다,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남들이 좋다는 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안 좋은 것들을 안 하는 게 포인트거든, 피부는. 우리 연애랑 비슷해. 뭔가 이 사람이 한 10가지가 좋아. 근데 한 두세 가지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실 좀 힘들잖아, 만나기가. 두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나중에 터진다고. 헤어지고. 원장님 그러세요? 약간 경험담. 아무튼 연애를 해도 뭔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하면 결국 상대방이 지치고 막 이러잖아. 그냥 피부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좋은 걸 안만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습관처럼 계속 한다면 피부는 결국 망가진다는 거지. 피부랑 잘못하면 이별할 수도 있는 잘못된 습관 10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세모랑 네모도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자,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좀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카페라떼 먹는 습관. 세모 너 카페라떼 좋아해? 저 매일 먹는데. 매일 먹어? 네. 근데 너 매일 먹는 거 치곤 피부가 좋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라떼를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악화되는 게 있어. 우유가 포인트인 거지. 사실 라떼라고 말하긴 했지만 뭐 흰우유를 매일 드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피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 여드름이 잘 난다는 거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여드름이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오셨을 때 항상 나는 혹시 아침마다 혹은 밥으로 라떼를 드시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정말 한 30% 정도는 아 저 바닐라 라떼 매일 먹어요. 특히 여자분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물론 이것도 여드름이 안 나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라떼 즐기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드름이 자꾸 나, 스트레스야, 원인을 모르겠어. 그럼 혹시나 우유 때문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중세안이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중세안을 해야 된다, 선크림 바르면 나는 이중세안을 해야 돼, 이렇게 되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중세안이 되게 핫해졌던 시기가 있었어. 그때부터 습관을 들여온 사람들이 지금 이중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신단 말이지. 근데 이중세안을 안 하면 화장이 다 안 닦이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 보통 여성분들을 보면 이중세안을 할 때 클렌징 오일을 쓰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클렌징을 꼭 2번씩 해야 된다 이러면 오일을 매일 쓰는 건 나는 비추천. 왜냐면 우리 피부에는 기름층이 있거든. 근데 그 기름층이 결국 기름을 만나서 닦여 나가게 되는데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하잖아. 그거는 기름때를 기름으로 빼내는 형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피부층도 마찬가지로 이 기름층이 클렌징 오일 때문에 매일 깎여 나가게 되면 이건 피부가 손상되게 되는 거야. 클렌징 밀크를 쓰던가 이런 좀 순한 제품들로 이중세안을 해야 되는 거지.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무조건 남아있어. 근데 화장품은 이중세안을 해도 남아있단 말이지, 현미경으로 보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깔끔하게 지우기가 힘든데 깔끔하게 지우려고 하다가 우리 피부층까지 날려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클렌징 오일 해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주고 그냥 세안 좀 잘 해주고 뭐 이런 정도만 지켜줘도 된다는 거지. 오히려 이중세안 해가지고 피부 장벽 망가지는 것보다 화장 쬐끔 남아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공부 잘했네 옛날에. 이해 잘하네.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들을 하고 나서 밤에 머리를 안 감는 습관이야. 이게 내가 정말 그랬거든. 왜냐면 나는 예전에 막 학생 때 밤에 축구도 많이 하고 뭐 뿌린다고 막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밤에 안 씻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감는 거야. 아 샤워는 하고요? 아니 세수만 하고 자는 거지.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세수라도 하자, 세수하고 자는데 봐봐, 우리 머리에 만약에 축구를 했어, 흙바닥이야. 그러면 머리에 엄청난 먼지가 쌓이지. 아니면 헤어스프레이를 뿌렸어. 그 화학 약품들 이 머리에 막 묻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베개에 누웠어. 그럼 베개에 그게 다 묻겠지. 먼지, 스프레이, 균 이런 것들이 다 묻겠지. 그렇게 묻은 상태에서 막 우리가 머리를 돌려가면서 누워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뺨에 묻겠지. 그게 진짜 피부의 쥐약이야. 내 옛날 사진 보여줄게. 완전 심한데요? 그렇지. 여드름이에요? 여기 턱에 막 여드름이 난리가 났었단 말이지. 이게 밤에 머리 감으면서 여드름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머리에 묻는 먼지를 항상 생각을 잘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가 베개 커버를 세탁하는 거야. 먼지가 많으면 머리를 감으라고 했지. 근데 그 먼지가 많건 적건 간에 베개 커버를 쓰잖아 우리가. 그러면 뭐 그거를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쓰면 머리에 먼지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거기에 묻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겠지. 그럼 그 안에서 뭐 균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박테리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먼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옆으로 막 휴대폰 만지면서 있을 때 여기 묻고 여기 이런 데 묻고 그렇게 되면서 피부가 계속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가장 추천하는 건 그냥 수건 깔고 자다가 한 2, 3일에 한 번씩 수건을 바꿔주는 거. 나는 그때 이 사진에서 보여줬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 피부가. 다섯 번째는 혹시 세모 너는 이렇게 턱을 갠다거나 막 생각할 때 이렇게 피부를 만지는 습관 없어? 저 있어요. 있어? 네. 내가 이게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에 이쪽에만 여드름이 많은 거야. 그게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 원인을 항상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상담을 한 5분, 1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피부를 만지고 계시더라고. 이거 혹시 피부 항상 만지시냐 물어보니까 습관이래. 그러니까 여기만 여드름이 딱 나 있는 거야. 그렇게 자극이 되는 거지 피부가. 피부를 자꾸 만지는 습관을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결국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안을 대충 하는 습관이야. 요거는 내가 저번에 찍어놨던 세안법을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곱 번째는 세안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세안을 대충 하는 것도 문제인데 빡 닦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 강박을 좀 버리라고. 조금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야, 온도. 뭐 미온수로 세안해라 이런 말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다가 나중에 막 차가운 물 이렇게 바꿔서 해버리면 피부가 좀 늘어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용수철 이런 스프링 같은 게 있어. 막 늘렸어. 근데 이게 계속 늘렸다 좁혔다 늘렸다 좁혔다 하면 이게 결국엔 힘을 잃게 되잖아. 우리 모공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뜨거운 물을 써서 넓어졌어. 근데 차가운 물로 좁혔어. 그냥 이걸 계속 반복되다 보면 힘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온수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느낌이 나는 그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여덟 번째는 남들 다 좋다고 바르라고 하는 그 좋은 성분들 있지. 비타민C,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계속 사용을 하는 거야. 나는 레티놀을 안 쓰거든. 나 레티놀 한번 발라보니까 너무 자극이 심한 거야. 뭐 크림에 섞어 바르기도 해보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 내 피부는 안 맞아. 근데 그런 피부에 안 맞는 것들을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쓰다 보면 피부는 계속 망가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비타민 C든 나이아신아마이드든 뭐 레티놀이든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찾고 본인한테 맞는 사용법을 찾아서 그 제품을 꾸준히 쓰는 거가 중요해. 남들이 좋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럼 딱 발랐을 때 응. 바로 따갑고 아프다 이러면 그냥 바로 버려야 돼. 그건 아니야. 따가운 정도는 또 괜찮을 수 있는데 결국 그걸 한 며칠 썼을 때 피부 반응을 봐야 돼. 만약에 쓰는데 피부가 좀 붉어져, 뭐가 나, 아니면 뭐 모공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 건조해져,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건 끊어야 돼. 끊거나 사용법을 바꾸거나. 한 3일은 써봐야 되겠네. 그렇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써봐야 되는데 나는 한 2, 3일 써보면 피부가 바로 반응하더라고. 아니면은 좀 써봤다가 좀 따가우면 저용량으로 바꿔서 써보면 돼. 그것도 괜찮지. 용량을 줄이거나 아까 말한 사용법을 바꾸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좀 고용량을 토너에 섞어 바르기도 해보고 뭐 크림에 섞어 바르기도 해봤는데 토너에 섞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 그다음 아홉 번째가 각질 제거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야. 요즘에 막 올리브영 가면 알갱이들을 이렇게 미는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필링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게 너무 과다해지면 이 장벽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각질 제거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내가 뭔가 좀 쌓인 느낌이다, 찝찝하다, 이 정도 느낌이 느껴질 때 가끔씩 하는 걸 추천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떼수건으로 미는 사람들. 네모 아니야, 네모?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우리가 떼타올 몸에도 쓰지 말란 말 많이 하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사포 쓰면 되겠다 그러면 피부에. 그럼 요철 없어지면서 살살 밀면 확실하네요. 사포 쓰면 진짜 요철도 없어져. 결도 좋아지겠네.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가 샤워를 오래 하는 습관. 정말 남자든 여자든 되게 오래 하는 분들이 있어. 막 뜨거운 뭐 혼자 집에 있는 물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 물이 되게 뜨거운 경우에 증기가 계속 모공도 열어주고 하면 처음엔 좋아. 그러다가 나중엔 혈관이 확장이 될 수가 있고 모공이 다시 안 좁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샤워를 뜨거운 물로 너무 오래 하진 마라. 뭐 반신욕도 마찬가지지. 사우나도 그거 안 좋나요? 사실 사우나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거지. 사우나를 매일 가진 않잖아. 근데 네모 샤워 매일 해? 그죠? 샤워하지. 밤낮으로 하면 밤낮으로 하지, 네. 그치? 나도 밤낮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것들에서 뭔가 원인이 생기는 거지. 사우나는 자주 안 하니까. 그럼 사우나 가서 뭐 한 30분 앉아 있는 거? 뭐 한 번 정도야 뭐. 아 근데 저 너무 많이 해놨네. 그치? 네, 망한 것 같아요. 망했어? 아니야, 늦지 않았어 아직. 내 얼굴 보여줬잖아. 막 안 씻고 막 이렇게 머리 안 감고 자니까 여드름 막 엄청 나고 그 습관을 고치니까 개선이 됐다고 했잖아. 내 피부를 망치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 그거를 지금 고쳐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은 습관들을 삭제만 해나가면 돼. 결국 그걸 유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하루 했다고 피부가 나빠지진 않는단 말이야. 이걸 1년, 2년, 3년 막 수십 번씩 뭐 이렇게 했을 때 피부가 나빠지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일단 지금부터라도 고쳐보는 걸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습관들이 없어,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런 피부를 망치는 습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거지. 어떤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피지 조절제나 이런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안 좋은 걸 안 한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이런 습관들을 고쳐 나가면 피부는 점점 좋아질 거다.